피터 드러커는 실무의 경영과 이론의 경영학은 이질적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무를 맡은 경영자가 조직이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조직은 이론가가 말하는 조직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조직 구조를 논할 때 이론과 실무 모두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조직 구조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조직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조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활동 분석, 의사결정 분석, 그리고 관계 분석입니다. 먼저 활동 분석은 생산, 마케팅, 회계, 판매와 같은 전형적인 기능들의 분류가 구체적인 기업의 활동으로서 적절한지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용 의류 산업의 엔지니어링이나 제조 과정은 단순하여 주요 기능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지만 디자인과 관련된 기능은 필수적이기에 이 회사는 디자인 부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크라운 젤러바라는 펄프 및 종이 제조회사는 장기적 산림관리가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산림관리 부서를 별도 주요 기능으로 조직 구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철저한 활동 분석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종류의 작업들을 하나로 묶을지, 조직 구조상 각각의 활동에 대해 무엇을 강조할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분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영에서 이어질 의사결정에 대해 분석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 조직 어느 계층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관계를 해야 하거나 영향을 받는 활동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영자들과 적어도 사전에 상의할 경영자는 누구인지, 의사결정이 내려진 후에 그것을 알아야 할 경영자는 누구인지 등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의사결정에 대해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려면 먼저 의사결정들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이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특성들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의사결정 대상의 미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로 회사가 그 일에 매달릴 시간과 의사결정을 얼마나 빨리 바꿀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리같이 투기성이 강한 원재료 구입을 생산 스케줄에 따를지, 원재료 가격 변동 예측에 따라 할지와 같은 결정은 대부분 가능한 낮은 계층의 경영자에게 위임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어떤 의사결정이 다른 부분, 예를 들어 기능, 활동 분야,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전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미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중요도도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고관리 중 공장에서 특정 디자인과 모델 제품을 폐기할 때 이는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쪽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장 책임자보다 높은 지위의 경영자가 또는 모든 기능 경영자들 사이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결정됩니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의 성격이 그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해야 할 질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행동규칙, 윤리관, 사회정치적 신념 등의 영향을 받는가입니다. 가치관을 고려해야 하는 그 순간 의사결정의 권한은 보다 높은 계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의사결정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가 아니면 드물게 일어나는 일인가입니다. 두 가지 모두 미래 의사결정에 따라 적절한 계층에서 결정되는데요. 업무정지와 같은 의사결정은 상위 계층, 그 이외의 것들은 절차에 따라 낮은 계층에서 결정됩니다.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검토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은 가능한 늦은 곳에서 활동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내려져야 하며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경영활동과 제반 목표들을 충분히 검토한다는 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계층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경영자와 관계를 맺은 경영활동에 대한 분석입니다. 어떤 활동을 수행할 책임을 진 경영자가 누구와 일하는가, 다른 활동을 맡은 경영자에게 어떤 기여를 하는가, 반대로 다른 경영자로부터 어떤 협조를 받을 것인가 등의 질문들을 관계 분석을 통해 파악이 가능합니다. 경영자의 직무를 규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신의 직무가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향적 관계 분석과 횡적 관계 분석으로 가능해집니다. 상향적 관계의 예로는 철도 회사가 있는데 철도 회사는 새로운 설비 디자인 기능과 현상 유지 기능을 수송 기능 아래에 두면 안 됩니다. 이유는 두 부문의 경영자들의 직무는 단순해 보이지만 최고 경영자에게 조언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철도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인 물적 자원 공급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업무는 최고 경영자 회의에 직접 참여하도록 조직되어야 합니다. 즉, 상향적 관계를 분석한다면 두 개의 기능은 수송 기능과는 별도로 그 자체로 중요하며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횡적인 관계는 다른 기능을 맡고 있는 경영자들에게 기여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 수행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횡적 관계의 예로는 마케팅 부서가 있는데 하향적인 관계로만 보면 마케팅 경영자는 판매 관리자이지만 이런 하향적 관계만으로 마케팅 직무를 조직한다면 다른 주요 기능에 기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부문들 또한 제품 개발과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마케팅 활동을 통해 획득해야 하기에 마케팅 활동을 마케팅 기능과 판매 기능 두 개로 나눠서 두 기능의 경영자들이 동등한 위치를 갖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분석은 가능한 항상 간단하고 단순하게 진행하여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분석들을 통해서만 회사가 필요로 하는 조직 구조가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